아기 놓고부터 계속 한 20년 동안 조금씩 더 쪄서 우리나라 성인 인구 3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건데요. 예전에 입던 옷을 입으면은 지금은 막 엉덩이부터 시작해가 허리가 술렁술렁 빠지니까 너무 신기하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됐나 할 정도로 거기서 너무 만족하게 느끼고 있어요. 체질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대표적으로 과식을 하고 야식을 자주 먹으면 음식물이 소화기관에 정체돼 소화장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신진대사나 혈액순환, 배설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몸을 무겁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흔히 몸이 부었다고 말하는 부종이 생기죠. 일반적으로 비만일수록 부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종은 한의학적으로 수독에 해당되는데 과잉된 수분이 이제 한 곳에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과정에서 저림이나 통증, 냉증을 유발하는 병리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붓는다는 것은 산소와 영양 공급은 제대로 되지 않고 독소와 노폐물이 쌓여가기 때문에 단지 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포나 조직,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부종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고 만성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살이 더욱 찌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데요.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종을 잡아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이끈다. 한방내과 전문의 김효진 원장. 강은지 씨는 결혼과 출산 이후에 불어난 살을 빼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 등 혼자 할 수 있는 다이어트는 대부분 해봤는데요. 매번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가지고 살이 좀 급속도로 많이 쪘었는데 거기다가 임신까지 하는 바람에 이제 살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쪄가지고 그 부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호박즙도 먹어보고 좀 스트레칭도 해보고 이랬는데 도저히 그냥 안 되더라고요, 혼자서는. 그래서 뭔가 의학적인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내 몸을 조금 보고 치료와 더불어서 다이어트도 함께 병행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양한 검사로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분석합니다. 미세 전류를 이용한 검사로 인체의 구성 성분인 체수분과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을 측정하는데요. 스트레스에 의한 폭식과 소화불량도 체중 증가의 원인입니다. 심신의 상태와 스트레스성 비만 여부도 진단하죠. 검사 결과 강은지 씨는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몸 안에 수분과 지방이 많아 체중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산후 부종이 산후 비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52kg, 3kg 정도였고요. 결혼하고 나서 66kg까지 쪘다가 임신하고 나서 82kg 정도까지 쪘거든요. 지금 현재는 한 75, 6 정도 나가고 있어요. 살이 찌고 나니까 거의 2kg 가까이가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숨도 차고 계단이나 이런 거 조금만 올라도 숨 차고 걷는 것도 걸을 때 약간 무릎 쪽도 아프고요. 발목이나 손목도 좀 약간 체중에 대해서 조금 부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본인 키를 대비했을 때 20kg 정도 나오셨거든요. 네. 체중이 또 너무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는 붓기만 빼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네. 우리 표현으로 치면 좀 임신 중엔 세포와 산소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작용을 돕는 체수분량이 늘어납니다. 과도하게 증가하면 몸이 붓기 시작하죠. 임신부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신체 변화입니다. 22kg 정도 감량해야 되는 이제 고도 비만 상태인데 대개는 저 정도 상태가 되게 되면 몸의 다른 전반적인 부분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가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또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한의학적으로는 혈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장 치료와 더불어서 또 과잉된 수분을 또 배출시켜서 부종도 좀 치료해주고 또 후반이 되게 되면 이제 좀
체력적으로나 이런 보혈하는 치료를 병행해서 좀 장기간, 좀 단계적으로 감량을 좀 해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위가 팽팽하면은요, 진짜 뭐 이렇게 밴드로 졸라 매거나 무거운 돌멩이 올린 것처럼 여기가 깝깝할수록 원래 흉부가 더욱더 답답해지고, 그래서 지금 위장이 좋아지는 침 치료를 하고 또 아랫배를 데워주는 온열 치료를 할게요. 복부에 소화를 돕는 침을 놓고 신부 투열 치료를 진행합니다. 신부 투열 치료는 하복부를 온열요법으로 마사지해 자궁 냉증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혼자 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시 못하고 계속 그냥 단순한 그 객관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고 단순한만 계속 추구했을 텐데, 여기서 보고 뭔가 혈도 보해야 되고 제 몸의 문제들을 일단 짚어주니까 정말 치료와 함께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온 것 같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산모일수록 난산을 할수록 빈혈이 심할수록 산후부종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뭐 육아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뭐 이렇게 따로 운동도 하기 힘드시고 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혼일 때보다 다이어트를 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송하나 씨도 임신을 하면서 몸무게가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출산을 한 이후에도 늘 몸이 붓고 무거웠죠. 속이 자주 쓰려 소화제와 탄산수가 없으면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다이어트를 해보지 않은 건 아닌데요. 과거의 몸무게로 돌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해 작년 9월에 한의원을 찾았고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출산 딱 하기 전날 몸무게는 80kg였어요. 단유했던 날 그때 몸무게 63kg였고 63kg가 한 3년 동안 고정적으로 됐었거든요. 운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물도 많이 마셔보고 뭐 이것저것 방송에서 했던 거를 다 해봤는데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붓기가 너무 심했고요. 또 몸이 많이 무거우니까 운동하기도 많이 귀찮았고 많이 좀 게을러졌었죠. 내원 당시 송하나 씨는 체지방을 10kg 정도 감량해야 했습니다. 약한 소화력과 체력을 올리는 한약을 처방하고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요법을 진행했죠. 너무 날씬해지고 이뻐지신 것 같은데. 예전에 맥을 봤을 때는 정말 몸이 많이 차다, 그 다음에 무겁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누군 댓글. 진짜 상체가 약하고 골반이 있으시기 때문에 위가 작고 몸이 냉하고 혈이 허하기 쉽기 때문에 피가 부족하면 또 먹는 보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이어진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몸속에 쌓인 독소가 위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몸이 붓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살이 찔 체질은 아니신데 이제 임신, 출산을 계기로 몸 변화도 급격했지만 다이어트를 할 때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송하나님도 그런 측면에서 뭐 원푸드 다이어트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점핑 운동이라던가 각종 운동을 하셨지만 한 번은 이제 해독요법을 통해서 그런 이제 몸속의 환경을 다시 한번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벅지의 지방을 분해하는 침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놓을게요. 장침을 피하 지방에다가 이제 자입을 해놓고 중저주파라는 전류를 흘려주면 몸 자체적으로 지방을 분해하는 카테콜아민이 나와서 큰 부작용 없이 국소 부위의 지방을 좀 라인을 매끄럽게 하는데 도와주게 됩니다. 송하나 씨는 현재 몸무게와 체지방 모두 약 10kg을 감량했습니다. 몸이 전보다 가벼워지고 소화불량도 많이 개선됐죠. 생리통이 엄청 심했어요. 엄청 심했고, 그리고 손발 붓는 것도 너무 심했고, 독소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내 몸에 독소가 많아서 그 붓기가 되면서 그게 살이 안 빠지는 거구나. 독소 치료를 받아야지 그런 살이 이제 정체되어 있던 그런 살들이 이제 빠지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선산후조리 후 다이어트입니다.
출산하고 100일가량은 아직 몸이 약하고 임신 전 회복으로의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적절한 산후조리를 해서 몸의 어떤 기능을 회복시킨 이후에 본인에게 맞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 건강과 어떤 미적인 부분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아기 놓고부터 계속 한 20년 동안 조금씩 더 쪄서 복에 미관상도 너무 배가 많이 부르니까 그것도 그렇고 위도 너무 안 좋으니까 자고 일어나도 항상 몸이 찌뿌둥하고 그래서 다른 데도 몇 군데 해봤었는데 요요가 다시 오니까 그것도 더 찌고 항상 다이어트 하면 한 5, 6kg 빼면 한 7, 8kg 찌고 그게 반복돼서 이렇게 많이 더 찐 것 같아요. 김은숙 씨는 결혼 전까지 50kg 초반의 몸무게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 살이 찌면서 예전과 같은 몸무게로 돌아가기 힘들어졌죠. 다이어트는 꾸준히 했지만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몸무게가 더 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한의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쉽게 체하고 속이 자주 쓰렸습니다. 치료를 진행한 지 3개월째가 된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 4kg는 지방이 빠지고 한 3kg 정도는 그 붓기가 빠졌거든요. 몸에 과잉 수분, 우리 수독이라고 하는데 머리 무겁고 어지럽고 어깨 결리고 허리, 무릎 이게 다 한 방에서는 수분의 정체를 의미하거든요. 위장 치료를 함께 진행한 결과 소화가 편해지고 속이 쓰리는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과잉된 독소와 수분으로 인한 염증을 줄여준 덕분에 만성 관절 통증도 좋아졌죠. 체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갱년기 이후로 뭐 대사율도 떨어지고 호르몬 불균형이 오는 시기에 체중이 급격히 증가해서는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과 같은 관절의 대행이 빨라지기 쉬운 체질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체지방만 관리하면 안 되고 또 이 부종을 같이 치료를 해주게 되면은 건강하게 살도 빠질 수 있고 요요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7kg 이상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부기는 2kg 이상, 체지방은 4kg 이상 빠졌죠. 허리 둘레가 줄면서 입던 옷도 커졌습니다. 그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무릎이랑 허리랑은 이렇게 막 쑤시고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날씬한 옷, 예쁜 옷 입고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싶고 그렇습니다. 부종이 있다는 것은 몸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근육도 뭉치고 상열감이나 수족냉증도 자주 호소하시게 되는데 대개는 대사도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쉽고 또 체중 증가라던가 불안, 우울과 같은 신체의 여러 불편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년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한 서봉남 씨는 체지방을 10kg 이상 감량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몸이 무겁다 보니 허리에서 통증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통증을 해결하려면 살을 빼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십 년간 정형외과를 해서 또 많이 다녔어요. 근데 가면은 살을 안 빼면은 허리가 안 낫는다. 그리고 막 경락도 많이 받아보고. 그 최후에 이제 여기 온 것 같아요. 여기 오고 나서는 지금 다른 거 하는 게 없어요. 몸무게가 증가한 이유는 오래전부터 앓은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갈 정도였는데요. 현재 7kg이 감량된 상태입니다. 허리 통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서봉남 씨는 소장의 염증 상태가 대장으로 이어져 배에 냉기가 돌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소장의 상태가 나빠지면 영양소의 흡수력이 떨어지고 세포의 회복력과 전신 면역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살이 찌거나 붓기 쉽죠. 장기의 운동성을 돕는 한약재로 위장을 치료했습니다. 노폐물과 독소를 빼내는 해독 치료도 진행했죠. 찬 편이에요. 포화지방산 같은 것도 좀 꾸준히 드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장기도 예전 같지 않고, 그다음에 뭐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뼈 관절도 운동할 만큼 못 따라주기 때문에 혈액 순환 잘 되도록, 붓기가 안 생기도록 뭐 순환을 시켜주는 치료도 병행하고, 또 이제 50년, 60년 써오는 동안에 독소나 노폐물이 어느 정도 또 쌓였기 때문에 한번 이제 좀 정리해주는 계기를 갖게 되면 환자 스스로 좋은 식단이라던가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식단 관리를 시작한 후로 서봉남 씨는 요요 없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것질과 야식을 먹는 대신 정해진 시간에 적당한 양으로 식사를 하고 있죠. 이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확연하게 줄면서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살도 빠지고 삶의 질도 상승한 겁니다. 옛날에는 장이 과민성 대장염 때문에 먹는 것도 불편했고, 먹는 도중에도 또 막 화장실을 가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 한의원에서 진료한 이후로는 지금은 하루에 뭐 아침 딱 자고 일어나면 솔직히 바로 화장실을 가요. 그렇게 하고 또 좀 그날은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저녁에 한 번 더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만족해요. 몸이 편해지자 마음도 여유로워졌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전까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옷들을 마음껏 입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당당해질 수 있었죠.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일단은 일상생활 하는데 몸이 가벼우니까 최고로 많이 느끼고 해요. 전에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진짜 너무 불편했는데 요즘은 그걸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니까 그런 점이 너무 좋아요. 예전에 입던 옷을 입으면은 지금은 뭐 엉덩이부터 시작해가 허리가 술렁술렁 빠지니까 너무 신기하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됐나 할 정도로, 전에는 저 나이보다 더 많이 보았는데 지금은 한 솔직히 4-5살 알로 보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만족하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의 기능이 떨어지고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또한 뼈 관절이 약해져 근육은 유지하되 체력을 올리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살이 잘 찌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죠. 박정혜 씨는 1년 전 운동으로 10kg 이상을 감량했습니다. 하지만 족저 근막염 진단을 받으면서 운동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다시 몸무게가 늘어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몸이 불었지만 이제 족저 근막염이 있으니까 걷는 것조차도 너무 아픈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살을 빼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던 차에 알게 돼서 이제 조절만 하면 된다,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의원이 아무래도 운동보다는 좀 더 가깝게 와닿았고, 몸이 아무래도 힘드니까 좀 더 편하고 효과가 좋고 그런 쪽으로. 작년 10월 한의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몸무게는 68kg이었습니다. 키는 158cm, 적정 몸무게보다 많이 나가는 편이었죠. 평소 변비가 심하고 하체가 붓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 한약을 복용하고 침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관리해줬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3개월 감량하시고 3개월 차 유지하고 계신데 진짜 체지방으로만 14kg 빠지시고요. 일단 붓기도 되게 많이 빠지고 하나 치우친 거 없이 복부도 엄청 많이 날씬해지셔서 의학적으로 이상적인 상태? 그래서 학생으로 치면 모범생처럼 잘 지켜주셨어요. 몸무게와 체지방을 각각 10kg 이상 감량했습니다.
아랫배에 돌던 냉한 기운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하체에 부종이 빠지고 어깨와 목에 있던 통증도 줄었습니다. 몸도 많이 부어 있고 그리고 좀 변비도 심하고 또 우리 여자들 생리관계나 이런 것도 조금 안 좋은 상태로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해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단 하체 부종이라던가 생리관계가 많이 좋아지셨고 하체 쪽에 조금 셀룰라이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효과적으로 좀 라인을 잡아주는 지방구 내침을 병행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목과 어깨에 약침을 놓습니다. 정제된 한약재가 경혈에 주입돼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지방 분해침은 원하는 부위에 침을 꽂고 저주파를 쏘아 지방을 분해하는 치료인데요. 가느다란 침을 통해 지방층으로 전류를 전달하고 신경 말단에 자극을 줘 카테콜아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카테콜아민이 분비되면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이 일어나죠. 편안하고 뭐 이렇게 구애받는 것도 없고 일단 좋아하는 거 다 먹으면서도 또 살이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너무 심한 운동 안 하고 그냥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편안하게 그냥 긴장감 없이 이렇게 꾸쭉 유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3주차가 된 강은지 씨. 늘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식사를 준비합니다.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음식 대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는 음식을 섭취하죠. 식사를 마친 후엔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는 한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강은지 씨는 지금까지 몇 킬로그램을 감량했을까요? 결과가 5.8kg 정도 감량됐는데 근손실 거의 없이 그냥 지방이 거의 다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3주 만에 5kg 이상 감량했습니다. 특히 체내의 수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덕분에 복부의 둘레가 많이 줄고 다리가 저린 증상도 나아졌습니다. 혼자서 그냥 고군분투를 했더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3주 안에 5.8kg를 빼려면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초절식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먹을 건 그대로 먹으면서 그냥 규칙적으로 양만 먹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부담도 훨씬 덜했고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제 몸 자체를 너무 안 돌봤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독소가 쌓임으로 인해서 피로한데 피로감이 풀리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트 해독을 하면서 그런 피로감들을 많이 줄여서 아침에 그전보다 훨씬 더 개운하게 깰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독이란 지친 몸을 다시 활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날씬해지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몸속 건강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종과 살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다이어트로 건강한 몸과 삶의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이어트라고 하면 단순하게 식욕 억제와 식사 제한만 생각하기 쉬운데 정상적인 이런 소화나 대사나 이런 게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이렇게 속이 불편하거나 체력이 떨어진다면 적절한 치료와 함께 주기적으로 해독요법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의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정시정량 소식하시고 또 주기적인 운동을 하시게 되면 아마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